안녕하세요. 무궁화학교 303의 김진태입니다. 2014년 새 시즌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겨울 동안 이렇게 낚시병을 달래지 못하고 지겨워하던 그분들의 마음이 물가로 바쁘게 달려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영천에 있는 이 작은 저수지인데요. 이 전체 만수 기준으로 전체 면적이 약 한 6,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작은 저수지이고, 형태는 준계곡형, 반계곡형 저수지입니다. 중하류권은 깊은 수심대를 가지고 있고 상류는 찌드른 수초밭을 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산란철 포인트다. 산란철뿐이 아니고 이런 저수지는 연중 계절별로 어떤 공략 패턴이 이렇게 잡기 쉬운 그런 저수지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반계곡형 저수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은 어디겠습니까? 이 저수지, 자, 지금은 어디가 포인트겠습니까? 이제 해빙 시점이니까 붕어가 아직까지는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다. 그래서 제방 주변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너무 지나친 배려입니다. 붕어는 상류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를 보십시오. 상류에 저 멋지게 형성되어 있는 부들이며 갈대밭, 붕어는 항상 저곳을 그리게 됩니다. 저곳이 붕어가 휴식할 곳이고 또 산란을 할 장소입니다. 저 지점을 항상 이렇게 노려야 되는데요. 저도 오늘 상류권을 공략할 겁니다. 부들밭 속에 중간 지점쯤, 부들밭이 이 밀생한 부들밭의 중앙 지점, 맨 끝이 아니고 중앙 지점쯤에 이 구멍을 내 가지고 그곳을 공략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가보시면 그림이 아주 멋질 겁니다. 저곳에 가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렸던 포인트 지점에 왔는데요. 얼음이 덮여 있습니다. 살얼음이 덮여 있는데요. 얼음이 덮일 정도까지 날씨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깨가지고 될 얼음이 아닙니다. 이야, 이거 아깝네. 얼음이 그저 바람에 날릴 정도 아주 얇은 얼음이라면은 지금 걷어내고 채비를 넣으면은 어차피 지금 시기에 어떤 이런 시각 밤이 돼도 자정 전에 승부를 볼 확률이 높은데 뭐 자정 이후에 살얼음이 다시 끼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침 낚시를 또 하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다시 얼어붙을 확률이 큽니다. 야, 보십시오.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기 내가 붕어라도 지금 시기에 알자리 보러 나오자면 이 자리밖에 없다. 그런 자리인데요. 여기 찌를 세우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가서 글쎄요, 이 자리로 올라오기 위해서 지나가는 붕어를 불러서 유혹하는 그런 낚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좋다 싶은 자리, 그러니까 최선의 자리는 얼음에게 뺏겨버리고 할 수 없이 차선을 선택하게 되는 이 시즌 개막 시기 첫 입질을 열어야 되는데 최선을 빼앗기고 차선을 선택한다는 게 몹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자기 최면을 걸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어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낚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최고입니다. 지금 와보니까 저 위에 자리보다 이 자리가 훨씬 낫습니다. 쓰레기가 조금 있는데요. 쓰레기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눈에 거슬리게 보이는 거죠. 안 버리면 좋은데. 여기 지금 거리가 가깝습니다. 이게 이 수초대 이 폭이 가까운데요. 아예 뒤로 멀찍이 물러앉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리는 여기쯤에 앉아 가지고요. 지금 이런 지점들이 보입니다. 이런 지점요. 듬성하니 부들들이 이렇게 듬성하니 깔려 있는 이 지점들을 26, 2830 정도면 들어가겠고요. 이 정면은 뭐 저 멀리 긴 데를 가지고 맨바닥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요 주변으로 24대든지 26대든지 이렇게 짧은 데를 가지고 역시 이 부들 끝지점들을 노리고, 붕어는 저수지 중앙부 깊은 곳을 타고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안을 끼고 도는데요. 연안 중에서도 이렇게 수초 언저리, 수초밭 입구 쪽 이렇게 타고 돌겠죠. 이렇게 타고 돌면 여기 만나는 자리입니다. 부딪히는 자리죠. 비로소 이제 붕어가 원하는 그 수초밭이 시작되는 시점. 저 끝에다가 2대가 되든지 3대가 되든지 세울 예정인데요. 여기 지금 서서는 저기 그냥 긴 데를 가지고 넘겨쳐서 끌어서 당겨가지고 이 채비를 부들이 끝나는 지점에 바짝바짝 붙이면 되겠다. 낮에 이야기해요. 낮에는 이야기 쉽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밤이 되면은요, 일단 앉은 자세에서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케미를 꽂아놓고 낚시를 하는데요, 이게 케미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붕어를 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케미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와 찌 그 사이에 있는 부들들을 이렇게 눕혀줄 필요가 있다. 빗방울이 흩날리고 오늘 날씨가 고약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 우위를 걸치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 출조 중에 눈발이 날리다가 또 겨울빛이 온 소나기가 내리다가 지금 또다시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이 힘을 내서 신명나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 어떤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거는 일이 좀 많습니다. 이 자리는요. 이 찌들어 있는 이 부들밭, 여기에 키를 좀 낮춰주고 싶다. 빗질을 해주면 됩니다. 수초낫을 가지고요, 이렇게 마치 빗질 하듯이 이렇게 슥슥 당겨주면은 부들이 눕게 되지요. 차분하게 눕게 되는데, 이 정도만 정리가 되면은요, 하룻밤 낚시를 하는 데는 이상 없다. 우선 채비를 투척해서 바닥을 확인한 후에 바닥을 긁을지 아니면 그냥 내릴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찌가 설 지점은 이제 다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부들은 병을 잘 하는 수초입니다. 가만 놔둬도 병을 잘 하고 잘 훼손되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수초나 좋다고 해서 다 잘라버리면은 포인트도 사라지고 그림도 사라지고 정말 아까운 것을 잃게 되는데, 다음번에 오는 분에게는 이 그림이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나 역시도 다음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게 됩니다. 공동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부들을 사랑합시다. 이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왼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거나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해 버리면 이 구멍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대길이도 달라지고, 그래서 앉을 자리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왼쪽 대와 제일 오른쪽 대 양쪽 끝대가 만나서 이루는 각이 110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110도 이내에 들어오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낚시를 할 때는 자세가 이렇게 됩니다. 이 자세로 이렇게 전체 찌를 너무 벌려놓으면은 이렇게 보고 밤새 계속 이렇게 고개를 움직여줘야 된다. 피곤하죠. 굉장히 피곤하고 체력 소모도 크고 신경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고개만 돌리는 거야 큰 운동은 아니죠. 근데 신경이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정말 이제 굵은 씨알이 움직일 때 그때 어느 순간 저쪽에서 찌가 올라오면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기대해 가지고 몸을 편하게 눕힌 상태에서 정면을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을 때 양쪽 전체 찌가 양쪽 끝에 찌가 한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만 편안하게 있다가 보면 어느 지점에 번쩍하고 솟아오르면 금방 눈에 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10도를 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좁히시라. 대숫자로 줄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대편성을 자리 잡을 때 먼저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설계 아닙니까? 설계. 그렇게 대편성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다. 그 점을 안내 드립니다. 이제 밤낚시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대편성을 끝냈고요. 그리고 텐트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난로만 켜면은 완전히 해결이 되는데요. 지금 시간대 참 아쉬운 것이 지금 또 빗방울이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비가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비가 없으면 지금 이 시간대 입질이 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해빙기에는요, 해질 무렵 이 시간대에 입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케미 꺾기 전후 한두 시간, 그 시간대에 확률이 높은데 오늘은 글쎄요, 이 시간대에 큰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날은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해 가지고 밤 9시, 10시 지금 시기에 밤 9시, 10시면 대단히 깊은 밤이죠. 그 시간대에 어떤 기다림을 가져보는 게 맞겠고, 그리고 미끼가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옥수수도 너무 하드하다, 너무 대물용 미끼다. 물로 터지는 옥수수가 너무 대물용 미끼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렁이 미끼로 바꾸고요. 지렁이도 한 마리만 끼었습니다. 지렁이 한 마리를 가지고 긴 데를 사용해서 붕어 마중을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께 봄붕어 씨알에 상관없이 남은 봄붕어 어떤 인물이라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렇지. 이래 보면 이분이 순수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일이고. 시청자 질문에 안내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이 낚시를 하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매듭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강한 매듭이 뭘까? 우리가 낚싯줄이 터지는 경우에 그냥 낚싯줄 중간 부분이 흠이 있지 않은 이상 중간 부분이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항상 매듭 부분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낚싯줄을 선택할 때 이 매듭 강도, 결절 강도가 얼마나 강한가, 매듭 부분이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얼마가 되는가, 그것을 따지게 되는데요. 강한 매듭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팔자 매듭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매듭법이 있지만 팔자 매듭은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매듭법이죠. 간편하게 묶을 수 있으면서도 그 어떤 결속 강도가 강하고 풀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아주 좋은 매듭법이다, 그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일론 줄인데요. 나일론 줄도 마찬가지, 카본 줄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케블러라든가 합사 종류들도 마찬가지 팔자 매듭을 다 쓰게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매듭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한번 묶는 게 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쓸 수 있는 일반 그냥 묶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강하게 하려면은 이게 한 바퀴 돌려서 묶는 건데 한 바퀴를 더 돌려 가지고 두 바퀴 돌려서 이렇게 당겨 버리면은 조금은 더 강한 매듭이 됩니다. 근데 이 매듭이 두 번 돌린 매듭이 상당히 강한 매듭이기도 하고 또 실제 우리 낚시에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문제는 풀림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 매듭법은 풀릴 수가 있다. 특히 이 매끄러운 나이론이라든가 혹은 이 카본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풀림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매듭입니다. 그럼 팔자 매듭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줄을 모아쥐고요. 줄을 한번 돌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묶어버리면은 그게 바로 팔자 매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이면 팔자 매듭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 바퀴를 돌려서 당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원을 한번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일반적인 아주 쉬운 평소에 한 바퀴 매듭을 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팔자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 팔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당기면은 매듭이라기보다는 조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진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팔자 매듭 자체가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결속력이 대단히 강하고 또 어떤 이 꺾임이 적은 이 매듭 전체에 힘이 고르게 분산되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장점이 있는 매듭법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 팔자 매듭을 안내 드리는 김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거친 낚시를 하는 경우 수초가 대단히 우거진 곳에서 작은 구멍을 내 가지고 그 속에 찌를 세우고 거기에서 대물붕어를 받아낸다. 그런 경우에 그 정도로 어떤 강한 힘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매듭을 하느냐? 아주 강한 매듭을 필요로 할 때는요, 이게 카본사든지 나일론 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줄에다가 합사줄을 하나 덧대 가지고 이렇게 합사줄을 잘라서 덧대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매듭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합사줄을 써도 좋고요. 아니면은 바다 낚시에 쓰는 면사 매듭. 요즘은 뭐 찌멈춘 고무가 워낙 잘 나오니까 면사 매듭을 잘 안 씁니다만은 면사 매듭용 실을 써도 좋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바느질용 어떤 실을 덧대도 좋고요. 이렇게 합사 종류의 실을 덧대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팔자 매듭을 해버리는 겁니다. 팔자 매듭이 됐는데 줄이 두 겹이죠. 원래 제가 묶고자 하는 사용하는 이 나일론 사에다가 나일론 줄에다가 케블러 줄을 이렇게 덧대 가지고 매듭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면은요, 이 매듭은 정말 튼튼합니다. 이 매듭은 제가 지금 사용했던 것이 이 3.5호 나일론 줄인데요. 3.5호 나일론 줄을 가지고 수축구멍 속에서 대물붕어를 순간 챔질로 띄워 올리면은 이 매듭 부분에 걱정이 되는 줄입니다. 사실은 이 줄이 안심하고 후려쳐 가지고 이 대물붕어를 띄워내기에는 걱정이 되는 줄입니다. 특히 매듭 부분이요. 이런 경우 그렇다고 4호, 5호 줄은 둔하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더 굵은 줄을 쓰면 해결되겠지만은 3.5호를 가지고 강한 챔질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매듭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 3.5호라는 호수를 유지하면서 4호라든가 5호 줄을 사용치 않고 3.5호를 쓰면서 매듭 부분의 강도를 보강하자면은 이렇게 합사줄을 덧대 가지고 매듭을 만들어 버리면 훨씬 강한 내구성을 가지게 된다. 어지간해서는 이 매듭 부분이 터지지 않는다. 그 점을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철수해야 될 시각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아침 입지를 또 공략을 해 봤는데요. 장대를 넣어도 이 참붕어가 끌고 다니는 정도로 그치고 끝내 그 귀한 7, 8치 한 마리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날씨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하늘이 맑아지는데요. 늦었습니다. 하늘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사무실 안에서 날로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겨울입니다. 또 추위가 있는 겨울인데요. 한번 용기를 내서 물가로 나서 보면 물가의 상황은 지금 벌써 봄입니다. 이제 이 방송이 오늘 이 촬영물이 방송될 때쯤이면은 여러분들 이 편한 마음으로 걱정 없이 물가를 찾으셔도 좋겠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2014년 첫 촬영 이 붕어가 없어서 아쉽습니다만은 이 그림 좋은 부들밭에서 산란기를 앞두고 알자리 보러 나오는 붕어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지금부터 흥분되는 이 봄 시즌들 계속 점점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낫고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가 더 나은 이런 시기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도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4년 시즌 안전한 조행하시고 모두들 사고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